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1.75였는데 0.5% 올려서 기준금리가 2.25%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빅스텝, 뭐 큰 발자국 해석하면 뭐 직역하면 뭐 그런 식인데 빅스텝으로 해서 금리가 굉장히 올랐다. 그래서 영끌한 부동산 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또 집값이 하락할 거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 영끌을 해서 서울 수도권에 좀 너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는 반대를 좀 했었죠. 반대를 했었고, 오히려 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지역들이 지방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던 지역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좀 하락하게 되면 금리도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언론에서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영끌하신 집을 산 1주택자들도 물론 힘들지만 가장 힘든 분들은 사실은 그 전세 대출을 많이 안고 풀로 안고 전세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왜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갖고 있으면 집값이 또 오를 여지도 있고 정 힘들면 그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이 나와서 월세를 살라도 되는 그런 되거든요. 물론 매매가 전세 가격이 많이 이제 차이가 없으면 대출 좀 어느 정도 갚아버리고 좀 자기가 이제 다른데, 그리고 어쨌든 내 집은 하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되는 이제 기약이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자금 대출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또 이제 또 월세나 반전세로 또 이렇게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집값이 또 올라버리면 또 못 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서 이제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은 좀 뭔가 좀 빨리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왠지 집을 사면 지금 꼭질 것 같고 사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렸다 사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유튜버 그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가 과거를 보면 또 미래를 또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꼭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고,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석유가 이제 감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랐던 거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왜냐면 원자재가 거의 기름으로 석유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도 그 당시 금리가 20%까지 올렸더라고요. 석유 파동 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집값도 올랐더라고요. 집값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그 관련 기사나 뉴스가 있었으면 그거를 좀 댓글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오일 파동 때 이 철근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오히려 분양가나 그 집값이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어, 그 집값이 떨어졌던 30% 이상 폭락했던 게 딱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였냐? 이제 1997년도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근데 이 집값 하락도 여러분 그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뭐 1, 2년, 2, 3년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 U자 반등이든 V자 반등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이제 떨어졌다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질질 끌면서 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만, 결국 여러분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돈가치의 하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풍랑론자들이 좀 간과하는 게, 이 돈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짜장면 먹고 있는 게 뭐 지금 7,000원인데 이게 만약 두 배로 올랐다 14,000원이면 당연히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 대비 소득 대비 집값이 또 싸져 보이는 거예요.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집을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철근 가격이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또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거든요.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 기존 주택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든 집값의 하락 요인은 크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거나 안 좋으면 좀 급매물들 위주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거래가 없어서 좀 질질 끌리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집값도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만큼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그런 언론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겁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내 우량한 자산을 먼저 그냥 빨리 섣불리 팔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집값도 당연히 오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간과한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출이 사실 그 전에 다 막혔지 않습니까? 사실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전세는 금리가 오르든 안 오르든 사실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무이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다주택자들도 사실 큰 타격은 없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 하신 1주택자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물가가 올라서 내 집 마련을 안 한 대출을 받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네. 그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 올리는 거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 무주택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또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만약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행동해야지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그 홍남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을 당장은 그래. 그러면 당장은 안 사더라도 시기를 저울질해서 뭔가 집을 내 집 마련하거나 뭔가 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5억이 있던 3억, 10억이 있던 5억이 있던 이게 지금 가치랑 10년 후의 가치는 당연히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가, 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내 집 마련해서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지금 큰일 났다. 네. 그렇게 혼자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 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얘기를 또 다 수용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또 본인들 다 듣고 싶은 얘기만 또 듣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제 얘기 한번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본 그 풍랑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집값 계속 올라간다. 뭐냐면 본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게 되면은 저도 상담이 들어오면은 저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의사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분들도 환자가 있으면은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해서 고쳐주고 그거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맞는 생각을 얘기를 해줘서 그분들이 바뀌어서 고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당한 돈을 받는다면 저는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동산 홍남 유튜버처럼 괜히 희망을 주는 얘기,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희망을 주는 얘기를 통해서 정작 본인들이 이득을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이 윈윈해야죠. 상생해야죠. 네. 의사분들은 다른 사람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변호사분들도 그분들의 법적인 거를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제 심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영상 과거 영상들 다 보시면은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지셨다면 다 좋은 거고 제 얘기를 듣고 삶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 폭락 유튜버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본인들 삶은 계속 침체가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 말면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너무 또 과도하게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현실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자. 그리고 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 그 전세를 사신 분들은 내가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네, 너무 그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좀 이렇게 쓴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